그러면 여기는 읍이 두 개 있네요. 초읍하고 곤지암 읍. 곤지암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요게 저 빨간 게 저기 광주의 경계잖아요. 전 이제 광주고 조각조각 있는 건 동. 이제 그죠? 아시겠죠? 이제 동. 나머지는 면, 읍. 요게 세종 간 고속도로예요. 요게. 초를 지나나요? IC가 없죠. 초. IC는 모르겠어요. 제가 구리 IC 있고. 네, 중간중간 IC 있겠죠. 그중에서 만성이 IC가 제일 많다고 해서 저기 성종 대표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GTX A 노선. 파주에서 동탄까지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먼저 속도가 빠른 거 있죠. 네. 파주에서 킨텍스로 해서 대곡으로 해서 네. 그래서 서울역하고 삼성역 지나서 걔가 여기까지 오는구나. 여기로 옆으로 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GTX A 라인이에요. 저기 거기가 용이. 여기 아니에요. 그니까. 우리는 그니까. 우리는 여기죠. 우리가 서초면 어디쯤에 있어요? 대충 어디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산밑에. 근데 거의 대부분 요거 양평 가깝던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쪽이 양평이잖아요. 항상 그 행정구역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은 강이나 산 정상에서 질러요. 그 아마 여기가 아마 남한강일 것 같아요. 여기 강 따라서 왔잖아요. 남한강. 그럼 우리는 강 따라 이쪽으로 왔으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행정구역 있죠. 나눌 때 시군구 나눌 때 그 산 정상이나 아니면은 그 저기 강을 해서 끼고 서로 나눈다. 그래서 강 같은 경우는 교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 관리하느냐 뭐 주체가 서로 이제 그래서 큰 강 같은 건 가운데 쭉 잘라요. 그래서 강 가운데로 해서 이쪽 행정자치대 이쪽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더 큰 강은 이제 국가에서 국가하천으로 해가지고 하고 작은 건 지방하천으로 해가지고 나눕니다. 좀 뭐 계속 돌아가고 있나요? 두 번째 임장지 10월 20일 두 번째 임장지 왔는데요. 그 태천면 영동리인데 여기 특징은 여기도 임야예요. 임야인데 실제로는 개발이 돼가지고 부지까지 다 결정이 부지까지 다 조성이 됐고 위에 집까지 젖어 있어요. 집이 젖어 있으니까 산 쪽으로 현재 임야니까 허가가 안 났겠죠.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건축 저 건물은 무허가일 가능성이 있죠. 건축물 대장이 없고 그래서 등기도 없겠죠. 따라서 여기에 물건이 나와 있는 게 건물 제외 토지만 나왔습니다. 또 여기 이 물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지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요걸 써먹겠습니다. 요 네모난 게 우리 저기 사건입니다. 약 330평 정도 돼요. 한 350평. 전체 부지가 350평이고 그리고 아니요 요 본토지가 전체가 근데 이 350평도 지분으로 나와 있어.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물건을 가져온 게 요것 때문에 가져왔거든요. 최땡땡 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지분으로 나왔어. 좀 이상하죠? 네? 그렇더라고요. 다시 한번 지분으로 나왔는데 자 지분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요걸 보겠습니다. 빨간 게 해당 이제 그 경매 물건지인데 기호 2번하고 기호 3번은 이게 지분이에요. 도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데 도로죠. 그리고 요 뒤에가 토지인데 임야인데 이것도 지분으로 나왔어요. 근데 소유는 누구냐? 단독 소유예요. 최땡땡. 최기준.
그럼 전체 60%가 나온 거예요. 여기 본토지에. 음. 그래서 그 근저당권자가 지분만 근저당을 잡았어. 전체를 안 잡고. 60%만 전체 면적에. 아, 그렇게도 갔네요? 다 특이하죠. 네. 진짜 특이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네 가지에 있다 했죠. 갑구, 을구, 표제부, 그 다음에 요약본 있죠. 요약본을 보겠습니다. 요약본에 보면은 최땡땡 씨가 단독 소유가 적혀 있어요. 이 900 제곱미터죠. 약 330평 정도. 그죠? 330평이 전체 최땡땡 씨가 단독 소유되어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이면은 그 등기부에 을구를 찾아봐야죠. 을구. 네. 을구를 찾아보니까 카도스? 소유권 일부로 근저당을 설정했어. 900몇 전체 중에서 500 네. 한 사람의 소유인데 한 사람에서도 거의 한 60%만 약 60% 잡겠습니다. 60%만 근저당을 설정해가지고 지상권까지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나중에 낚시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협의를 할 건지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도로는 지분이죠. 지분. 도로는 좋다 이거예요. 양쪽에 필지도 있으니까. 근데 저 본토지가 전체가 나온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A, B 사람 게 아니라 A 사람 한 사람 건데 거기서 60%만 나오고 60%는 그대로 A 사람 거야. 그럼 요거 60% 요거 40% 그걸 그렇게는 안 되죠? 안 되죠. 구역을 못 정해죠. 그래서 공유무 분할 소송할 때 보면 우리 구역을 못 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형식적 분할 경매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물건 특징 중에 하나가 저기 법정지상권 저기 건물이 나오겠죠 나중에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전에 무조건 우리는 가치를 먼저 보고 가치가 좋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리고 저게 성립이 된다 하면 성립되는 조건이 있고 안 되는 조건 있잖아요. 성립된다고 먼저 가정해 볼게요. 어떻게 되죠? 먼저 공사를 하고 있었던 뭐 골조라든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정지상권을 따질 때 뭘 봐야 되느냐?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만약 건물이 저기 등기돼 있다면 건물이 그 등기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토지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도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건축물 착공 신고 같은 거 서류가 있을 거예요. 네. 저 건물을 지려가면은 착공 신고를 인허가를 내야겠죠. 그 인허가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날짜 착공 날짜 보고 네 안녕하세요. 착공 날짜를 보고 또 하나 뭘 봐야 되느냐? 소유주 같은 소유주여야 되잖아요. 그죠? 소유주가 아니었으면은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되죠. 그 같은 소유자 건물 지을 당시에 허경완이라고 했습니다. 허가가 되든 안 되든 경매에 있어서 허경완 경매에 있어서 허가가 되든 안 되든 지금 허가가 안 나왔잖아요. 아니 저기 중공이 안 떠졌지. 아니 완성이 안 돼. 허경완 완성이 되든 안 되든 완성이 됐다는 건 공부상의 완성이죠. 건축물대장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또 허가는 됐어. 허가 돼가지고 건물 짓다가 현재 저 상태인데 허가가 되든 안 되든 뼈다가 있었으면은 이 토지 소유주가 하고 그 당시에 건물 소유주 뼈대 있을 때 건물 소유주가 같았을 때 그게 최소한도 근저당 설정 날짜 같거나 그 이전이어야 돼요. 그죠? 근저당권자가 뭘 설정해? 지상권 설정하죠. 일반적으로 땅 거지였죠. 아까쯤에 토지를 근저당 잡을 때
금융기관에서는 지상권 설정하죠. 그 시점에 저 건물이 뼈대가 있든지 이상 건물이 뼈대가 있거나 또 있고 또는 엔드죠. 토지 소유주가 같아야 돼요. 건물 소유주하고.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이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추구 전략은 어떻다? 치료 청구하는 거죠. 저거 우리가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이 토지를 사가라, 우리 걸 사가라, 또는 네 걸 팔어, 건물을 팔든지, 또는 이렇게 해서 서로가 협의가 안 되면은 토지 사용료를 내. 그 토지 사용료가 한동안 안 내고 계속 버틴다. 그러면은 그때는 토지 소유주하고 건물 소유주의 관계에서 채권자 채무자로 바꿔버려야죠, 우리가. 채권 채무자로.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죠. 어디다가 저기 건물이 등기가 돼 있으면은 저 건물만 해가지고 경매를 내보낼 수가 있는데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경매를 내보낼 수 없죠. 그러면 소송을 해가지고 아마 저 철거 소송을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부당이득 반환 또 안 되니까. 왜? 사용료 안 내면 철거를 해라. 근데 법정지상권 아까 전에 그런 요건에서 성립 안 될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됐을 때는 철퇴지라고 했습니다. 철거 소송하고 퇴거 명령하고, 왜? 임차인이 살 수도 있죠. 퇴거 명령 시키고, 그리고 그 어떤 판결이 날 때까지 지료 청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 소유주가 팔든지 아니면 이 땅을 사든지 그렇게 가부가 나겠죠. 근데 법정지상권이 굳이 우리는 무섭게 어렵다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죠. 가치가 있으면은 저 건물의 가치가 항상 제가 비유했죠. 저기만 63빌딩이야. 이게 63빌딩 올라와 있어. 우리는 정말 땡큐죠. 건물값 안 들이고 땅값 가지고 계속 지료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돈 안 들이고, 보통 우리는 임대 사업하려면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차인 맞춰야 되는데 건물은 남의 돈 가지고 져놓고 사용료 받을 수 있잖아요. 토지 주택수에도 안 들어가고. 이 착공날짜는 관할 지자체로 가서 그냥. 네네. 착공날짜는 이제 건축이니까 지자체에 가서 확인하면 되죠. 그리고 또는 저것도 할 수 있다 했죠. 항공사진. 또는 감정평가서에 잘 읽어보시면은 나갔을 때 건물이 있었다, 뭐 없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없었다 하면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겠죠. 간접적으로 우선 없었구나. 또는 현황조사서. 사법보좌관님이 나가서 현황조사했는데 뭐 없었다, 아무것도. 그 이후에 집을 졌으면은 그 법정지상권 또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물건은 특이한 게 그 본 토지도 지분이다. 지분이었을 때는 50.1%만 되면은 우리가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50대 50이면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못해요.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50대 50이었다, 이거를 임대를 놓겠다, 그러면 50%의 지분자한테 동의를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임차인으로 들어갔을 때 50% 지분자다, 부부가 2분의 1씩이다, 그 남편분이 뭐 직장 다니는데 부인이 나 해줄게 했는데 부인이 그 사인만 해준다, 그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남편분의 그것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받아놔야 돼요. 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또 특이한 게, 제가 요거를 저 동그라미 쳐놨죠. 두 개가 이게 이번 같이 이제 지분은 경매 나왔죠. 이거는 도로 지분이니까 건축 허가상에 문제는 없을 수 있어. 만약에 우리 건축을 짓는다. 요 밑에 도로가 나요. 네모난 거 있죠. 낀 도로. 이게 만약에 이 소유자들이 허가를 안 해주면, 이렇게 승인을 안 해주면, 만약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라가서 보니까 물도 나오더라고. 지하수 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그 가스통 같은 거 있더라고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저 전봇대. 전봇대 저기까지 갔다는 거는 밑으로 해서 지중을 해서 전기가 들어갔어요. 그죠? 땅 속으로. 우리는 건물이 중공이 나야지 살 수가, 뭐 전기통신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했죠.
무허가도 다 들어온다 했죠. 현재 적어도 건축물대장 안 돼 있을 거예요. 왜? 이거 임야니까. 건축물대장 됐으면 이게 임야가 뭘로 바뀌냐면 대지로 바뀌겠죠. 근데 안 돼 있으니까 아 저거는 그러면은 무허가 가능성이 되게 높다. 건축물대장 없는 거다. 하지만 전기도 와. 그게 무슨 뜻이죠? 무허가도 사용은 다 할 수 있다. 우리 그때 이천에 갔을 때 그 집도 그렇죠. 그럼 저기가 네.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든 말든 저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임차인 상관이 없죠. 그건 상관이 없는 우리는 이제 그 어차피 건물 우리 거니까 네. 우리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건물이 저희 거였었어도 저기 허가가 안 나는데 무허가에 살고 있는 거니까 임차인. 등기가 그러면은 안 그 되는 등기가 안 돼 있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임차인 문제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선순위 무허가이니까 무허가인데 임차인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날짜가 뭐 토지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경매로 나오는 날짜보다 아니 건물이 없으니까 어차피 건물이 상관없나? 없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음, 토지 등기하고 건물 등기하고 근저당이 다른 날짜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 민차인은 항상 판단할 때는 건물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건물 등기가 좀 늦더라도 토지 등기보다 늦더라도 건물 등기가 기준이에요. 말소기준 걸리죠. 그 임차인의 대항력을 따질 때는 그럼 대항력하고 대항 요건하고 달라요. 대항 요건은 계약 인도 전입 세 가지가 다 있는 게 대항 요건이고 대항력은 힘력자잖아요. 대항의 힘은 뭐냐? 말소기준 권리보다 우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우위에 있으면 대항력 있다 하고 없으면 대항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 대항 요건은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건 대항 요건이 먼저, 그다음 대항력은 나중에. 대항 요건, 계약 인도 전입을 세 가지로 세팅을 트리오 세트 딱 트라이 딱 그 갖춘 다음에 날짜보다 위에 있어야지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보다 낮으면은 대항력이 없는 거고. 또한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다 하더라도 확정이나 배당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돼 있으면 뭐다? 꼰대. 타임이 끝내죠. 꼰대였어. 꼰대죠. 그러면 이제 인수자가 다 맡아내니까 꼰대가 되는 거죠. 돈을 꼰대. 너무 웃기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임차인 제가 전체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임차인은 나가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가죠. 그 혹시 돈을 보증금을 안 주니까 그러면 나가기 전에 먼저 그 임차권 등기를 해요. 법원에다가 등기잖아 이것도. 그거는 소유자와 건물주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할 수가 있죠. 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거기에 특별법에 적용을 받은 임차권이니까. 그러면 이제 조건이 맞으면 요건이 맞으면 그 전입신고 그게 확정이 돼 있어 확실해. 그럼 등기를 해줘요. 임차권 등기를 해. 그리고 나서 이사를 가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임차권만은 자동 배당이 돼요. 단 조건이 경매 개시 결정보다 우에 탔을 때 경매 개시 결정보다 밑으로 타면 자동 배당이 안 되고 임차권이 만약 대항력이 있다 하면은 당연히 배당 신청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해줘. 그러니까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있죠. 그거보다 늦으면도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임차권은 배당 요청을 해야 돼요. 전세권은 배당 요청 안 해도 그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말소기준 권리가 위에 있어야죠. 위에 있었을 네. 때. 왜? 경매 개시 결정보다 밑에 있는 법원에서는 너희들은 너희 임의로 들어온 거니까 인정 안 해줘. 하지만 경매 개시 결정보다 위에 있는 것들은 다 그 권리가 관계에 대해서는 다 법원에서 해주죠. 그리고 거기 또 하나 소액임차인은 배당 요청을 반드시 해야 되지만 배당을 받으려면은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다. 소확행.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안 받아도 행복하다. 소확행. 그리고 배당이 있어서 경매 비용 빼고 1순위는 소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해세. 세 번째가 전세권, 임차권. 알짜보다 앞선 차. 그렇지. 그 대항력이 조세하고 비교해가지고 빠르면은 먼저 조세가 먼저 나가고 늦으면은 이제 그때서 대항력이 들어가는 거고요. 당해세는 암행사 마패다. 자 이제 현장 보겠습니다. 네. 확정일자가 있어. 근데 확정일자 날짜가 우선순위 날짜예요. 그러면 순번표야. 확정일자는. 이게 지금 보면 얘도 지금
이게 되게 등기부등본은 되게 복잡해서. 자, 그거는 아, 하고 한번 보고 네. 그다음에 네네. 이거 끄고 그다음에 얘기해 봐. 우리끼리 또 하자. 지금 이 부지가 여기 보강 통적 있죠. 저쪽부터 여기까지 945제곱미터 약 330평이 나온 거죠. 땅 모양이 참 이상하게 생겼다. 여기는 남의 땅이죠.